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미킴 TBS 유튜브 해미킴입니다. 오늘은 해미킴이 여러분들께 행복한 부부가 되는 8가지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동안 결혼 생활 36년 동안 경험한 내용과 일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썸머리한 거를 합쳐가지고 함축해서 8가지 비법이라고 제 나름대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신혼생활을 출발하시는 여러분들께 이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영상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결혼을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결혼 생활에 대한 공부를 좀 예비 공부를 하셨나요? 별로 하신 적 없으시죠? 남자친구 만나서 남자친구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영원히 나한테 잘해줄 걸로, 또 현재 직장이 든든하니까 영원히 직장을 잘 다닐 걸로, 또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결혼하신 거죠. 그리고 맨날 나만 이뻐해 줄 것 같고, 뭐 끊임없이 늙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날 지켜줄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36년간 그래도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이유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마 이 8가지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하시고 나면 말이죠. 둘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꼭 정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집 가까운 커피 전문점, 카페라든지 분위기 좀 좋은 곳으로 가셔서, 뭐 와인 카페라든지 무슨 와인바 같은 것도 뭐 커피 전문점만큼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분위기 좋게 달달하게 그동안 일주일간 있었던 얘기들 나누면서, 또 서운한 게 있었으면 그때 푸시고, 그런 말을 하는 소통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둘만의 시간을 갖는 거를 습관화 시키셔야 돼요. 어쩌다 갖으면 안 돼요. 바쁘니 뭐 안 바쁘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 첫 번째 원칙. 자,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배우자의 에게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사용하는 거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랑의 언어라고 그랬는데 닉네임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낭구님 하고 불러요. 나의 낭구님, 멋진 낭구님, 막 그렇게 불러요. 여보가 아니고 낭군이라고 불러요. 내 낭군, 나의 동반자,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신랑은 이렇게 키가 커요. 그리고 우리 신랑 약간 핸섬해요. 핸섬해 제가 맨날 팩도 붙이고 그러는데 나이보다 젊어 보여. 그렇게 제가 가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낭구님 뭐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멋있다고 얘기해주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칭찬을 키가 커서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는 습관이, 사랑의 언어를 제가 계속 이렇게 폭발적으로 쏟아냅니다. 그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여러분들이 아내를 만났을 때 눈이 뿅 간 부분이 있잖아요. 당신은 너무 날씬해, 아마 영원히 날씬할 거야, 이러면서 약간의 그런 재미를 넣어서 그런 말을 해준다, 달달한 말을 해준다든지, 피부가 굉장히 좋은 와이프라면 당신 피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또는 까맣잡잡한 피부가 있다면 당신 섹시한 피부가 최고야. 당신 어쩜 이렇게 피부 결이 좋아? 같은 말이라도 사랑의 어느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눈, 당신 눈이 너무 예쁘지. 우리 와이프는 눈이 굉장히 매력지. 나 당신한테 그때 뿅 갔거든. 이런 말 잊지 마시고, 여러분 처음에 사귈 때 서로 매력적으로 느꼈던 그 느낌을 가지고 사랑의 온도를 넣은 단어를, 키워드를 만들어 서로 쏘아서 폭발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돈 줬다 뭐합니까? 이거 갖고 있는 거 몸인데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걸 언제부터 한다? 신혼 때부터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 써먹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한 경험치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포옹을 매일 하셔야 돼요. 포옹. 처음에 저희 신랑이 이제 저를 이제 제가 포옹하면, 제가 아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나오 열열한 1분은 너무 길어요. 이게 20초나 한 25초 정도 끌어안는 데서 카운트를 하면, 그러면 끌어안는 상태 하나 둘 셋 넷 이러니까 재밌잖아. 끌어안고, 그러면은 여보 왜 이렇게 힘이 풀려? 그러면 더 꽉꽉꽉꽉꽉꽉 이러다 보면은 25분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으면서 갈비뼈가 으스러지도 않으면서 남편의 건강 지수가 또 이렇게 체크가 돼. 힘이 헬렐레 해가지고 안으면 이 사람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꽉 안으면 컨디션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안았을 때는 당신 요즘 건강이 어때요? 힘이 왜 잘 안 들어가요? 근력 운동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체크하면서 서로 온도를, 부부간의 온도를 나누는 거 아이디어잖아요. 괜찮죠? 이때는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 저한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배우자의 말을 잘 경청을 해야 돼요. 있잖아요. 잘 들어주면요.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 얘기 막 하고 싶을 때 막 친구가 잘 들어주면 없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하는 얘기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막 들어주세요. 특히 뭐 직장 생활할 때 힘들어가지고 막 승질 앞두고 막 몇 점 차이 가지고 막 이러는데 위에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상사 관계가 안 좋아서 막 와서 씹으면 어머 어머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어머 그런 못돼 처먹은 인간이 있네. 그 의사 정말 못됐다 그 의사. 그 누가 나오라 그래. 확 내가 그냥 확 비벼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그 편이 돼주는 거예요. 비록 안 되더라도. 그래서 신랑의 말에 와이프가 막 경청해주면서 막 이렇게 리액션이 강하면 그런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얘기하면서 자기 상황을 알면 마누라는 남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또 와이프가 뭐 여자 자기 친구한테 막 스트레스 받은 거 와가지고 막 여보한테 막 얘기해 남편한테 그러면 그런 여자가 어디 그런 친구 나쁜 친구다. 아유 뭐 걔가 뭐 핸드백을 사서 여보 내가 사줄게 걱정하지 마. 아 이러면서 자꾸 들어주면 거짓말 할 일이 없거든. 속일 일이 없어요. 그러면 막 이래서 득대 여보 근데 그거는 그 여자가 너무 낭비를 하는 것 같아. 뭐 그 명품 때문에 그래. 그 대단한 거 아닌데. 그거보다 못하지만 개성 있는 핸드백 내가 하나 사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말에 경청을 배우자의 말에 경청을 하자. 이게 지금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뭐냐? 서로의 일과를 공유하자.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는 말이죠. 이제 서로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헤어져서 올 때 아빠가 아기를 데려온다든지 또는 와이프가 야근을 하게 될 경우는 집에서 빨래를 해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육아를 돌보는 일 당연히 요즘 하는 게 일상화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이왕 할 거면 야물딱지게 합리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간도 절감하고 일이 뭔가 체계화될 수 있도록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조금 더 1시간 한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마누라가 그날 피곤하게 야근하고 왔다 그러면 토마토 주스를 해서 남편이 한 잔을 30분 투자해서 와이프한테 그걸 줬는데 와이프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신랑한테 더 잘하는 거야. 시댁에도 더 잘하고 또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남편이 그날 술을 먹고 널브러져 있는데 마누라가 좀 일찍 일어나서 같이 맞벌이를 하지만 콩나물에다 해장국을 끓여가지고 식탁에다 챙겨놓고 여보 이거 먹고 가요. 내가 사랑을 담은 해장국 끓여놨어. 이렇게 해서 먼저 나갈 때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다든지 이러면은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조금만 마음을 내면 되는 건데 그거를 처음에 좋아하는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습관을 시켜야 되는 거야. 왜냐면 살다 보면 신랑이 미워질 때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습관이 안 됐으면 그거 하다가 아직 시작도 안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안 나. 근데 그런 마음을 계속 내면서 하면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인 동물이라서 이렇게 그 나한테 지극정성을 하는 와이프, 지극정성을 하는 남편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깔리게 되면 살다 보면 약간 눈이 옆으로 새우 눈이 돌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깔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마음의 정을 투자해서 꽉 묶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신혼 때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미래를 함께 계획한다. 미래는 뭐예요? 미래라는 거는 요즘 같은 시대는 되게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멀티 잡을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두 개, 세 개 직업을 갖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직장 다니면서 남편이 다음 직업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뭐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편집 부분을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뭐 배우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경비가 들어갈 건 학원비, 시간 투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와이프가 그래서 뭘 그런 거 쓸데없는 걸 배우느냐고 이러면서 돈을 그런 데 쓸 것 같으면 딴 데 쓰라고 이렇게 구박 주는 행위하면 안 돼요. 하겠다는 것도 기특한 거야. 직장 다니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건 누굴 위해 생각하겠어? 가족을 위해서. 그럼 기꺼이 지금 젊은 날에 돈을 일부러 투자하는 것도 투자해주고 시간을 학원 갔다 오는데 시간 다 투자해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게 된다든지 그래서 미래를 축적을 해서 다른 직업이 올 때 체인지할 수 있도록. 또 와이프도 마찬가지야. 와이프가 여보 나 이런데 지금 요리가 좀 관심이 있고 한데 요리사 아예 자격증 따놓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남편이 와이프 요리사 따라가는 기간 동안에 집안일 다 봐주고 아이를 봐주고 거기 투자되는 경비에 대해서 기꺼이 지원하고 시간을 지원하셔야 돼. 서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왜냐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요리사, 미용사 자격증 안 했던 부분을 도전하려면 시간과 비용 투자되는데 서로 격려해 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또 뭐 집을 늘릴 부분도 청약을 어떻게 하자. 또 뭐 어디다 조그만 땅을 사는데 여러분 어때?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해서 차 타고 가서 같이 구경을 한다든지 미래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 서로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일곱 번째 서로에게 위안이 되자. 이런 말이 뭐냐 위의 내용이 잘 지켜지면 저절로 위안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플 때나 기쁠 때는 서로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내가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죽을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백혈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아내가 나를 잘 보호해 줄 거다. 날 간호해 줄 거다는 든든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아프면 우리 신랑은 나를 끝까지 옆에 지켜줄 거야. 애들 엄마고 나를 지켜줄 거다라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 여섯 가지들이 이어지는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게 되겠죠. 자, 여덟 번째, 최종적으로 여덟 번째, 이런 모든 것들에게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해미킴이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해미킴 경험치를 여러분 갖다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갖다가 체득화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매일같이 일상화시키셔야 되는 거죠. 어쩌다 한번 기억나는 거, 어쩌다가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으라 해서 한번 안아? 이거 아니에요. 장난이지. 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내 인생인데 내가 왜 이걸 매일같이 투자를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대학 들어갈 때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평생 살아가야 될 일인데요.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남편이 세상이 최고고 내가 만난 여자 세상이 최고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내 남편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결혼하시고 나서 자녀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의 엄마고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의 아빠인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정말 잘 지내셔야 되고 헤어지시더라도 서로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결혼 생활을 현명하게 잘하기 위해서 정말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내 남편이 건강하길 바라고 내 아내가 건강하길 바라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서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촘촘하게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들을 신혼생활부터 여러분들 이틀을 찾길 바랍니다. 자,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해미킴의 행복한 부부가 되는 8가지 비법 요점 정리합니다. 첫 번째, 둘만의 시간을 갖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만들어라. 서로 간에 배우자 간에 사랑의 언어를 만들어서 서로 사용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일같이 포옹을 하자. 2, 30초.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합니다. 네 번째,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주자. 무슨 말이 됐든 간에 듣는 훈련을 하자. 소통하는 훈련을 하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서로의 일과를 공유하자. 서로 맞벌이 할 경우 또 맞벌이지 않더라도 오전 시간은 누가, 오후 시간은 무엇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공부하겠다면 밀어주고 대학 가겠다면 밀어주고 서로의 꿈을 키워주고 이러면 단단해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준다. 그게 6가지, 7가지가 다 지켜지면 서로를 든든하게 내가 기쁠 때나 아플 때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날 지켜줄 거라는 신뢰감이 들면 그건 든든한 부부가 끈이 잘 만들어져서 단단한 동아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열정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십니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